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오늘은 왕초보 바둑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대한 판별이죠. 착수금지가 되는 두 곳, 독립된 두 개의 활로를 확보한 그러한 바둑만이 살아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변의 이선에서 내 말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기의 이선에서 쭉 갔을 때 내 말이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을 둘 때 바둑의 형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이 위의 흙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살아있다 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독립된 두 개의 활로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했어요. 이쪽에도 착수금지고 이쪽에도 착수금지, 두 군데의 착수금지 구역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두 개의 이 착수금지 구역이 있죠. 이 활로가 있기 때문에 이 흙도 살아있고 이 흙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형태가 살아있는 조건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이 독립된 두 집이 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세 집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집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 흙의 차례가 돼서 이렇게 가운데다 놓으니까는 독립된 두 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흙의 차례가 되지 않아도 이거는 살아있다라고 안 다음에는 거기서 우리가 손을 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바둑을 둘 때에 선수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때에 살아있는 거는 여기가 세 개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개 있어 가지고는 자신의 차례가 돌아와야 되지, 백이 먼저 공격하면은 죽는다는 거죠. 백이 여기에 두면은 이 집은 독립된 집이 아니라 합쳐진 집이 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이렇게 할로가 있을 때는 백이 여기에 두건 여기에 두건 이 두 집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져서 네 개의 할로가 있는 거를 곡사궁이라고 하고, 사가 이제 넷이란 뜻이고 곡이 꺾어졌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개의 꺾어진 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세 개가 돼서는 살아있는 집이 보장될 수가 없고 자기가 먼저 둬야만 살아있는데, 이렇게 네 개가 될 경우에는 어느 곳에 이 백이 공격을 해도 살아있다.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꺾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꺾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즉 네 개니까 사궁, 이 할로를 갖다가 자신의 집안에 있는 건 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직사궁이다. 그래서 이렇게 곡사궁과 직사궁 이렇게 한 줄로 된 것이 네 개가 있을 때에는 여기서는 손을 빼도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아까 보면은 이렇게 이 사궁은 산다 했는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사궁이 돼 있는 거, 네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돼 있는 것도 사느냐 하면은 이거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둑학원에서는 이걸 바보 사궁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 있는 사궁은 살고, 이렇게 한 줄로 가서 꺾어지는 사궁은 사는데, 이렇게 두 줄로 가는 거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는 이 사궁은 바보 사궁이라고 해서 살질 못하고, 그러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이렇게 바보 사궁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사느냐 하는데 흙이 먼저 이곳을 두면은 삽니다. 근데 백이 먼저 이곳을 두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백이 이 점 찍어 놓은 부분을 두게 되면은 여기는 전체적으로 두 개의 독립된 집을 만들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개의 궁이 이게 여섯 개가 되면은 살게 되는데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다섯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점을 중심으로 이쪽에 하나가 더 있는 거는 여섯 개가 돼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바보 이제 육궁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바보 사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바보 육궁은 원래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오래전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 바둑을 도왔기 때문에 그때 지어진 이름인데 이게 매화꽃하고 같이 생겼다 해서 매화꽃처럼 생겼다 해서 육궁이기 때문에 매화 육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궁이라 하더라도 이 가운데점 오궁의 요 가운데점을 중점으로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살지 못하는 육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었으면 합니다. 네, 왕초보 여러분들이 아시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여섯 개가 흙이 있는데, 이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죠, 실전에서. 근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적으로부터 안전히 둘러싸여 있을 때에는 이거는 죽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흙이 둔다 하더라도 백이 이렇게 공격에 들어가면은 흙이 이렇게 막았을 때에 이 점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죽었어요. 세 개밖에 없을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흙이 먼저 둘 수 있어야지 산다 그랬죠. 그런데 흙이 지금 막 이곳을 막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백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두면은 독립된 두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고 이 세 집은 합쳐진 하나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집은 세 개가 있다 하더라도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집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독립된 집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여기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의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안쪽에 흙이 일곱 개인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럴 때는 흙이 먼저 두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이 공격을 하고 흙이 막은 다음에 백이 여기나 여기를 독립된 두 집을 못 만들게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한 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면은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이 선에 있을 경우에는 먼저 두어야지 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에 이렇게 흙이 적에 둘러싸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손을 빼도 삽니다. 그래서 손을 빼고 이 백이 먼저 공격을 해도 우리가 이제 흙이 손을 뺐어요. 그래서 백이 공격합니다. 백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흙이 이렇게 맞고 또 백이 이렇게 공격을 해도 흙이 맞고 백이 여기나 여기를 둬서 두 집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흙은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을 때에는 살아있다 생각하고 손을 빼도 됩니다. 그리고 일곱 개가 있을 때는 먼저 둬야지만 삽니다. 그리고 여섯 개가 있을 때는 먼저 둬도 죽습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지만 바둑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아까는
이 흙이 이선에서 변해 있었을 때에 사는 형태와 죽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기에서 있을 때는 또 특수한 상황이니까 기에서의 형태는 어떤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에 백이 이렇게 막았으면, 이렇게 흙이 4개 있을 때에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라는 문제죠. 근데 이때는 흙이 먼저 두어도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공도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가 있을 때에는 자신이 먼저 둘 차례가 와야 된다 했는데, 흙이 이렇게 막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백이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이 이렇게 두면은 이 흙은 독립된 두 집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흙이 기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돼 있을 때는 어떤가요? 이거는 흙이 이렇게 먼저 두면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 공도가 4개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산다 그랬죠. 직선으로 4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이쪽을 막건 이쪽을 막건 이렇게 막는다 하더라도 흙이 독립된 두 집을 지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에서 흙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흙이 손을 빼도 살아 있습니다. 손을 빼서 한번 백이 이렇게 공격을 해볼까요? 백이 이렇게 공격하면 흙이 이렇게 막습니다. 또 공격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흙은 독립된 두 집을 지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되었을 때는 죽고, 그리고 5개가 되어 있을 때는 먼저 둬야 살고, 6개가 되어 있을 때는 손을 빼도 산다. 이러한 지식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앙초보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이렇게, 육사팔생이니, 사사육생이니, 이런 식으로 어려운 말을 하고, 외부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에 있든지, 어떻게 변에 있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살 수가 있고, 이쪽 변에도 이렇게 직사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중앙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직사궁이나 혹은 이렇게 곡사궁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의 공도가 확보된 것은 상대편에게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사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뚱뚱하게 2줄로 되어 있는 거는 4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바보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보사궁의 대표적인 형태이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5개가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보사궁에서 하나가 더 있다 하더라도 내가 두면은 살 수 있지만 상대가 이렇게 중앙을 치중하게 되면은 바보가 돼서 이것도 바보 오궁이 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육궁은 다 살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한 곳에 더 있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매화꽃 형태는 이 가운데 치중을 하게 되면은 바보가 돼서 6개가 돼도 죽는다 해서 그거를 매화육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4개가 돼 있는 곳은 상대가 먼저 둬도 살 수 있는 똑똑한 형태이고, 이렇게 3개가 돼 있는 형태는 상대가 가운데다 두면은 바보 상궁이 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꺾어진 상궁도 내가 먼저 두면은 살 수 있지만 상대가 가운데에 놓으면은 그 순간 바보가 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아셔서 바둑둘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